중부권 광역 전철 노선 추진을 위해 진천군과 청주시, 안산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실현된다면 수도권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전철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대동맥과 정맥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 불과 몇 분 만에 규정을 위반한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하자 보수로 준공이 늦어졌던 오송 2산업단지가 내일 부분 준공될 예정입니다. 반쪽짜리 준공에 그치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전철로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전철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우석재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진천 혁신도시와 국가대표 선수촌을 거쳐 경기도 안성과 동탄을 잇는 이른바 중부권 광역 전철망 구축에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연장 95km, 사업비 3조 5천억 원인 중부권 광역 전철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남부와 청주국제공항이 1시간 안에 연결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세계 시군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2021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111만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중부권 광역 전철망이 구축되면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과 충북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획기적인 발전과 상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주시와 철도가 지나지 않는 안성시, 진천군이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양 지자체를 경유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망을 제안하고, 다음 달 3억 원을 들여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등에 드는 비용은 진천과 안성이 각각 40%, 청주가 2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정치권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정책 토론회와 포럼 등을 열어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시군에서 시작하지만 이후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협력 지원이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의 힘이 보태진다면 중앙부처와 정부의 호응을.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저비용 항공사 유치에 이어 이번에는 중부권 광역 전철 연결이라는 호재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국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대동맥과 정맥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국군의 보상책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3살 박모 씨는 지난해 군복무 중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 국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눈을 뜬 곳은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국군 병원이 수술 중 동맥과 정맥을 절단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박 씨는 다행히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잘 돼 4개월간의 입원 생활 끝에 군대를 만기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박 씨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니까 솔직히 더 억울한데, 그 병원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아직까지 수술하고 아직까지 약 먹고 몸 좀 안 좋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박 씨에 대한 보상은 전역 후 6개월 동안의 치료비가 전부. 국가유공자 선정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더구나 군 병원 측은 박 씨의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아 장애 보상금 등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입장입니다. 심신전역을 해야 장애 보상금이 나온대요. 네. 소송 말고는 따로 저희가 이제 장애 보상금이 아마 지급이 안 될 거예요.
박 씨 가족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멀쩡하고 정상적인, 진짜 뭐 운동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근데 사고가 발생이 돼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박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이 국가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자 충북경찰이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비보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화물차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는 반대 차선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음성지역 대형 화물차 사고입니다. 음성구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무려 1,8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다른 시군보다 화물차 통행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화물차에 실린 H빔이 반대 차로를 덮쳐 애꿎은 시민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이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속도와 신호 위반, 적재 규정 준수 여부 등 단속에 나선 지 불과 몇 분 만에 규정을 위반한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도로교통법 적재 용량 초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적재함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는 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그 피해 사항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 위반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충북경찰은 이달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화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하자 보수로 준공이 늦어졌던 오송 2산업단지가 내일 부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로 이용은 제한돼 반쪽짜리 준공이 될 전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조성공사를 마친 청주 오송 2단지와 1단지 연결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하자 보수를 하느라 준공을 늦췄고 사고를 우려해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 겁니다. 충청북도는 계획보다 3개월이 늦은 내일 오송 2단지를 부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은 됐지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 반쪽짜리 준공에 그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상 산업단지 내 도로관리권은 준공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도로공사가 다 안 끝났다며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준공에서 빠진 외곽 터널과 지하차도 연결도로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청주시가 인수를 안 해갈 경우 계속 통행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시설 문제는 저희가 공단을 할 건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주민과 분양자들은 교통불편으로 단지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으려고 하는 것들도 착공을 자꾸 늦춘다는 거죠. 저게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른 또 땅을 갖고 있는 분이나 또 건물 지어서 하려고 하신 분들이 이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충청북도는 연말에야 완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송 2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기업의 체감 경기가 지난 3분기 연속 지속됐던 위축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종합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 25포인트나 상승한 97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전망치가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분기의 기저효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충북 경제의 30%를 차지하며 산업단지의 맏형 구실을 해온 곳 바로 청주산업단지입니다. 충북 경제의 구심점이 되어온 청주산업단지가 어느덧 조성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상구 기자입니다. 고급 도자기의 대명사 본차이나로 유명한 한국 도자기. 한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 향토 기업으로
청주 산업단지와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국내 최대 방직 공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농 청주공장. 지금은 철거됐지만 7, 80년대 섬유산업 전성기를 이끌며 수많은 여공들이 주경야독으로 꿈을 키웠던 곳입니다. LG반도체는 합병 등 심한 부침 끝에 지금의 SK하이닉스로 이어지며 생산 기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는 남쪽 1단지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단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건 지난 1969년 3월로 어느덧 조성 50주년을 맞았습니다. 4단지까지 개발된 청주 산단은 생산 17조 원으로 충북 GRDP의 30%, 수출은 48%를 차지할 정도로 충북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30여 입주 기업과 2만 8천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청주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 산단은 새로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과 공간 재편, 업종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쯤 완료되면 노후화된 청주 산단이 주거와 일터가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편의복지시설을 갖춘 고밀도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청주 산업단지가 변함없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를 연고지로 둔 유일한 성인 축구팀이 있습니다. 바로 K3 리그의 청주FC인데요. 올해는 기존 청주 연구지 두 팀이 단일팀으로 통합돼 치르는 첫 시즌입니다. 두 팀이 하나가 된 만큼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정진규 기자가 이번 주말 청주 개막전을 준비 중인 청주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청주FC 선수들이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코치의 불호령에 선수들의 발놀림은 더욱 빨라집니다. 규비 바짝 해야 돼! 늦어! K3 리그 소속인 청주FC는 올 시즌부터 청주연고 두 팀이 하나로 통합돼 리그전에 나섭니다. 전력이 2배가 된 셈인데 여기에 최근 수원과 광주FC 등 상위 리그에서 뛰던 선수 4명을 동시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FA컵에서 대학강호 중앙대와 인천대를 잇따라 격파하며 32강에 오르는 등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직력 맞추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동계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의욕도 어느 때보다 높은데 무엇보다 바라는 건 연고지인 청주 시민들의 응원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응원을 하는 목소리에 아마 더 한 발짝 더 뛰고 골도 한 골 더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청주FC의 올 시즌 목표는 K3 리그 우승. 청주CTFC, 청주FC 이렇게 두 팀이 통합을 해서 청주시 축구인이 하나가 된 그런 팀으로 거듭나서 청주FC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무료 입장인 만큼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연고팀을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올해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14만 3,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6만 1,000여 명으로 1997년 개항 이후 1월 이용 규모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노선 다변화와 사드 보복 조치 해제 때문으로 분석되며 연말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을 본격화하면 이용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